평창올림픽이 드디어 오늘 개막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남, 김여정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이 오늘 오후에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한편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하루 앞둔 어제 예정대로 건군절 기념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세 분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어제 예술단 공연도 있고 열병식도 했고 참 극과 극, 펜스 대통령도 왔고 오늘은 또 지금 김여정 부부장도 오고 무슨 얘기를 먼저 할까 하다가 일단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남을 하는데 일단 먼저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뭘 타고 오느냐가 어제는 좀 많이 관심이 됐는데 결국 전용기로 결정이 났고 이 전용기에 대해서도 이게 뭐 고려항공과 연관이 있냐 없냐 지금 이 문제도 좀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전용기를 타고 서해 항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디귿자 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직항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바로 오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군사분계선 때문에 서해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 내려와서 인천공항을 꺾는 그런 그 항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북측에서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를 타고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기가 그 국제 제재 대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고려항공은 아니고 또 그 개인 어떻게 보면 이제 전용기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저촉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전용기를 뭐 지난번에 사실은 2014년도였나요? 그 2014년이죠. 그렇죠.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이제 북측의 그때 고위급 인사 최령해, 황병서, 그다음에 김양건 이 세 사람이 올 때도 북측의 전용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례도 있고 또 이번 올림픽이 이제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그런 그 걸림돌들은 전체적인 어떤 그 평창올림픽의 성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부분들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좀 대승적 차원에 접근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전용기를 타고 오는 문제 역시 비슷하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김 교수님 잘 설명했는데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는 두 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한 대는 참매 1호를 해가지고 북한의 그 상징하는 새 이름이 참매입니다. 그래서 참매 1호고 이것은 뭐냐면 70년대에 그 이 소련의 그 소련으로부터 가져온 이 비행기 기종입니다. 이것은 인류신 62형이라고 하죠. 이 상당히 이것은 좀 노화된 거고 또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아마 우크라이나산 이래가지고 이 AM-148이라 해가지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북한에 있어서는 좀 최신형의 또 전용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전용기의 소속은 아마 이건 전 고려항공 소식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고려항공도 지금까지 보면 뭐냐면은 이 운영은 지금 이제 그 고려 민항 총국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북한 인민무력부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보면은 고려 항공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도 대통령 또는 최고지대 전용 이건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크게 해당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새벽에 유엔에서 최휘 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뭐 예상은 됐지만 어쨌든 예외적인 조항을 하나씩 계속해서 평화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좀 이렇게 도와주는 느낌이 나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뭐 조금 전에 이제 비행기 얘기도 했지만 나는 뭐 전용기를 타고 온다 또는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온다. 제가 볼 때 큰 이제 의미는 없어졌다. 이제 이미 사실상 적어도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배로 오든 비행기로 오든 육로로 오든 사실상 그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뭐 전략과 전술이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사실상 소위 평화라는 그런 어떤 큰 대의 속에서 뭐 국제사회도 지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전용기든 고려항공이든 설사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이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채휘 문제도 사실은 뭐 이제 사람에 관한 것은 사실상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까? 이제 채휘뿐만 아니고 김여정도 사실은 제재 대상이죠. 예. 제재 대상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이 안보리에서 제재위원회 15개국이 모여서 예. 뭐 아마 직접 모이진 않았다고 할도 회람을 돌려서 어쨌든 큰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채휘의 경우는 사실상 선전선동부에 있었고 예. 또 이제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재 대상은 됐습니다만은 직접적인 핵과 미사일 관여된 부분은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크지는 않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어떤 그 정상 뭐의 일원으로서 이제 예.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온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이번에 일단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승인이 된 걸로 보고 문제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예. 정말 남북 회담은 물론이고 남북 관계 발전과 더 나아가서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된 어떤 그 메시지를 가져오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의 시점에서는. 예. 네. 어쨌든 지금 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서 이목이 쏠려 있는 건 역시 김여정 부부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느 정도의 우선 재량권을 좀 갖고 오리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김여정 지금 부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단장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 수반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 측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수관계 이것 때문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김여정을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나 친서를 가지고 오는 것, 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아마 그것을 전달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단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나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은 남측에서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 또 문재인 대통령과 나눴던 모든 대화들을 가감없이 예. 정확하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을 하더라도 약간 가공되거나 예. 또는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확하게 그것을 아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에서 보고 그다음에 듣고 말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부분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박람회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특사라고 봐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서신이 있다라면 그것을 또 정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지금 어쨌든 이 김여정 부부장이 오고 하면 의전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급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줄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막상 문 대통령이 내일 이제 오찬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만나서 뭐 이제 대표단과 같이 식사를 하고 할 때 정작 대화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김여정 부부장일 테고 하지만 옆에 단장인 또 김영남 단장이 있고 조금 어색한 그런 연출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입니다. 예. 이 선전선동 제1부부장인데 여기서 부부장 중에서 제일 수위다 이렇게 해야 되고 예. 그다음 제 공식적인 직제상을 볼 때 이것은 북한 체제 존엄에 대한 선전 역할을 보여주고 예. 그러나 비공식적인 역할이 더 크겠죠. 방금 이제 우리 김 교수께서 잘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김여정은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과 일종의 당 정군의 관료 간의 매개 역할이랄까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아마 김여정은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지금은 이제 아마 오찬에서 만나면은 우리 이 김 교수님께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전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조금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일 경우에는 대외 부문에 있어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데 예. 있습니다. 이것은 뭐 행정, 군사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최고 영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다. 저것은 뭐 그것은 조금 제가 좀 다른 견해다 생각해요. 아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김영남 상임위원장보다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구두 친서 정도 전달하는 게 아닐까 보이고 그 친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남북한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정도의 친서를 보낼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그래도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급의 어전을 할 것이다. 저는 그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서 이 정상급인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별도로 무슨 김여정 제1부부장 만날 가능성이 그것은 낮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건 결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뭐 여기에 대해서 이 아주 그 고위급 대표이기 때문에 환영을 다 하면서도 아마 거기에 대한 일종의 매체에 대해서도 뭔가 답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그 북한에서 뭐 정상회담 운운 이것은 아주 무거운 주제 아닙니까? 지금 이 무거운 주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원칙과 방향을 바뀌었잖아요. 뭐에 대해서 비핵화 이런 대화되고 또 조건이 형성돼야 된다. 결과 의미 있는 결과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 정상회담 같은 이런 무거운 주제 이것을 논의할 가능성이 좀 낮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여정 역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그 피부치 또 가장 믿을 수 있고 편하게 직접적으로 이제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중은 높은데 또 한 가지 측면은 어제 이제 그 열병식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여전히 김여정이는 그 행사장 주석단의 어떤 앉는 그런 어떤 위치보다는 그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빼꼼히 쳐다보는 그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언론에서 너무 지금 부각하고 있는데 조금은 역시 김여정보다는 대표로 오는 김영남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김여정이가 설사 와서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김정은과 함께 국사를 논할 만한 그런 비중을 지금 가졌는지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외교적인 큰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굵직한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깊숙이 고민해보고 또 실제 어떤 그 정책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깊이에 관해서는 역시 아직은 조금 더 비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큰 어떤 메시지라든지 어떤 정상급의 어떤 대화는 역시 김영남을 통해서 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언론에서 좀 봐줄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만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김여정의 박람회 또 다른 의미는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북한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실 그 언론에서 김여정이 공식적인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평양 역전에서 환송하는 그 정도가 이제 김여정이 이제 언론에 공식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박람은 결국 김여정의 존재가 수천 명의 외신들, 뭐 지금 한국 기자들, 뭐 지금 평창 그다음에 서울에 어마어마한 기자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들 사이에서 김여정의 존재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이제 드러나는 데뷔전 같은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 외교 남북 관계에서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데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김여정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좀 보좌하는 참모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김여정이 외교 문제랄지 또는 대남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다. 그것도 평창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언론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그 장에서 김여정의 존재가 드러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 언론이나 보면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온다. 상당히 북한이 좀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가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북한 측에서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평창만큼 좋은 무대가 없는 거네요. 여기 대비를 시켜주면 어찌됐건 앞으로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의도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막식은 김여정, 폐막식은 이방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그다음에 폐막식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면서도 최측근 이방카 이런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결국 이것은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평창을 통해서 북한에 그동안 씌워졌던 좀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김정은 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차가운 시선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활용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남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나 또는 북핵 문제에 대한 또 적극적인 북미 대화 이 문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오늘의 박람이 된다.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잘 지적을 해주는데 김여정의 그 박람회에 대한 임무 역할이랄까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 아닙니까? 가족 대표가 축하하러 오는 거 하나 있겠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랄까요? 휴대자. 이렇게 하나 역할을 더 있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김 교수님 지적대로 이 김여정 위원장이 국제무대 첫 데뷔하는 거잖아요. 스위스 베른 학교에서 유학 한번 해가지고 영어를 하든지 불어를 하든지 이 능통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데뷔를 하면서 남측의 정세라든지 또는 국제사회 정세 이런 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보고라 이런 그 과감히 보고 오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이제 백두혈통이 50년 6.25 전쟁 이후 그때 6.25 전쟁 때 김일성 주석이 남태만물에서 직접 우리 땅에 왔잖아요. 그 위에 백두혈통은 처음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필요냐 하면 지금까지 72년도에 백두혈통이라 할 수 있는 김영주 그 당시 조직지도부장이고 김일성 주석의 동생입니다. 우리 집에 오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지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기로 돼 있습니다. 서울에 못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백두혈통이 모는 상에서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김여정이나 백두혈통이 왔단 말입니다. 그럼 백두혈통이 남측에 좋은 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뭡니까? 출발이랄까요? 선례를 남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후에 남북관계 좀 더 무르익고 라고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서의 일종의 정상회담을 할까요? 이것도 가능성, 이것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실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 열병식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여정이 뒤에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철저하게 계산된 편집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정제된 그 열병식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였던 사람이 김여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영상만 보면 그걸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럼 그 의도가 뭘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행동은 이번 그 열병식뿐만 아니고 작년에 그 4.25 그때 이제 그 105주년 북한의 그 열병식 때도 유사한 행동이 사실은 보여졌습니다. 보여졌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철저한 경호라든지 엄중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유분방하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재량권을 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하는 막 이런 점을 은근히 부각시키는 그런 점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양무진 교수님 말씀에 조금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국제 사회에 이제 그 더 씌워진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3대 세습 아닙니까? 그 3대 세습의 가장 그 이제 그 김일성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내려오는 김여정인데 그런 이제 김여정도 그런 어떤 백두혈통이라든지 3대 세습의 아주 그 지금 뭐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도 그렇게 세습 국가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이 소위 말해서 세습 정치, 폭압 정치의 이미지를 정상국가 이미지 내는 이런 걸로 씻고자 하는 그런 것도 일부 나름대로 당겨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열병식에 저는 사실 리설주가 등장한 게 또 눈길을 끌지 않았나 싶은데 동지라는 호칭에서 여사라고 또 호칭이 바뀌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점도 눈에 띄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고 또 장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여정이 그야말로 김여정 부부장의 그런 자유로운 그런 행동의 모습들 이런 거 이제 의도된 편집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실제 어제 열병식 전체를 다 보여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집은 분명히 한 것 같고 그 편집에서 김여정의 존재를 저 사진은 잘릴 수도 있는 건데 그대로 둔 거거든요. 그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상을 좀 기둥 같이 뒤에 보면 있던,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어쨌든 북한에서 김여정의 존재가 북한 주민들은 다 보면 알 겁니다. 김여정이 저렇게 자유롭구나. 그 이야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그런 그 혈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김여정의 그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여정의 존재감을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더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에 내려오는 것도 서울과 강릉, 평창을 다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2박 3일 동안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오는 건데 이것 역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여정 띄우기다 이렇게 봐도 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여정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성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김여정의 그런 국제사회의 어떤 등장 이 부분은 파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면 어쨌든 김여정의 존재감이 북한 체제 아까 장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그 이미지를 좀 유연화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또 긍정적인 또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설주에 대해 가지고 이설주가 지금까지 그 이 군 관련해 가지고 물론 그 이 현지 주도는 동행했지만 또 이런 그 대규모 열병식에 직접 나서면 좀 아주 이례적인 사고 처음이라고 알려졌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표현이 지금까지 동지에서 여사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지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아주 그 이 모든 인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다 익숙한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 일할 때 친숙하게 부르는 것도 동직하고 또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부를 때도 동지를 합니다. 이 북한 노동신문 보면 항상 그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러면 평범히 부를 때는 동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북한 익숙한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여사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뭡니까? 아마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뭔가 신세대의 일종의 모습이랄까요? 개방적인 모습 이걸 좀 보여주고 앞으로도 이제 이것이 그 이 뭐 국제사회에 있어가지고 이 외국 원수 간의 정상회담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가지고 한번 이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좀 보여주는 뭐 이런 준비 단계 그런 차원에서 여사라는 이 명칭을 부른 걸 보여주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설주라 하면 지금 이제 89년생을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주 뭐 20대 말이라고 보니까 어쨌든 이런 젊은 이런 나이에 여사라고 칭한하더라도 앞으로 북한이 변화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용어가 아니겠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열병식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이제 양무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설주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 이미지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아주 그 꽉 막힌 체제가 아니고 북한도 여권이 매우 신장돼 있고 또 그 어떻게 보면 퍼스트 레이디인데 퍼스트 레이디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쓰고 나온 중절모를 보면서 그 중절모를 보면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30대 때 해외 순방을 하거나 동유럽 순방을 할 때 썼던 중절모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연설하는 장면도 그렇고 또 그 걸어가는 장면에서 보면 거의 김일성 주석이 21세기에 똑같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보여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워낙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제 저런 모자를 쓰고 나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과거의 김일성 주석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향수나 또는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어떤 충성 뭐 이런 또 북한 주민들의 김일성 주석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과거의 어떤 회상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이미지를 또 그 오버랩 시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존재감을 할아버지와 또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뭐 과거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씀하셨던 그 모자를 김일성
당시 주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왔을 때 이게 우리 드라마에 그런 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건 아닐까 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해보기도 했는데 김일성 주석이 똑같은 모자입니다. 아마 우리 양 교수님도 많이 이제 화면에서 과거에 이제 북한 동영상을 보시면서 보셨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런 과거의 동영상들 보면 똑같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중점을 쓰고 또 뭐냐면 이 5월 이래 되면 이제 농부기 농사 투자 이러하면 이 밀짚 모자 이런 것도 비슷 쓰고 이것이 김일성 주석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제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단 열병식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좀 우려했던 부분도 많고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까 이런 것도 좀 많았는데 무기 같은 것도 일단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좀 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중절모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또 먼저 했죠. 뭐 참 역사적으로 쭉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다 타당한 얘기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어떤 기획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근군절이라는 것이 이제 김일성이가 1948년 2월 8일 날 이제 당과 함께 군을 먼저 창건을 하였다. 그렇게 새로 이제 만들어서 근군절이라고 기념을 다시 이제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김일성이가 만들었던 군대를 이제 손자인 내가 김정은이가 오늘 핵강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재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무기는 사실상 뭐 어제 일부 언론에서 평창올림픽을 의식을 하여 성의를 보였다. 또는 뭐 상당히 톤 다운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일부 뭐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보면서 아주 섬찟하고 또 측은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섬찟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이제 뭐 기자들도 특히 이제 외신 기자들 같은 거 초청하지 않았고 시간도 줄였고 뭐 그랬지만은 내용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 어떤 의미에서 열병식을 통해서 내부 결석과 대회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담겼다. 충분히. 우선 뭐 이 크게 봤을 때 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열병식을 통한 어떤 무력, 그다음에 저녁에 뭡니까 이 공연을 통한 어떻게 두 가지의 모습이 아주 오버랩되면서 참 묘한 하루였는데 섬찟하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작년 11월 29일 날 이제 화성 15호를 발사하고 나서 핵강국이 되었다. 그 핵강국이 된 무력을 갖다가 보인 겁니다. 처음 공개를 그렇죠. 화성 14호, 15호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시험 발사가 끝나고 사실은 이걸 갖다가 양산 체제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무기화 시켰다라는 것을 갖다가 화성 시리즈, 화성 12호, 14호, 15호까지 이걸 쭉 아주 몇 대씩 다 보여줬습니다. 세네 개씩 보여줬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역시 이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세계 또는 자기 주민들한테 보여줬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섬찟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독사 내지는 이제 그 이스칸더라고 하는 그 소련제 그러니까 러시아제 무기를 지금 개발해서 단거리 미사일 이거는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매스콤으로 이제 소위 독사에 대한 독사 미사일 대략 뭐 사거리로 따진다면 이제 100km에서 300km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거를 개량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 300에서 500km 나가는 그 미사일을 갖다가 다시 개량화 시킨 것인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단거리 미사일을 개량화시켰고 개량화시킨 것이 거의 이제 무기화해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무려 6개를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한 테레, 한 이동식 발사대에 2대씩 실어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나오는 지금 나오는 저 무기인데 저것이 요 앞에 보여줬던 이제 이 방사포. 방사포라는 것은 이제 뭐 300mm 방사포, 170mm 방사포 등등 해가지고 이 수도권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보여줬던 저형, 저것이 이제 독사의 지금 개량형인지 보여지고 있는, 예. 또는 이스칸다르 미사일의 새로운 형인지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정보 당국에서 좀 더 분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무기가 배치된다면은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무기다. 예. 그리고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는 팩2, 팩3, 심지어 지금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가지고도 사실은 요격이 안 되는. 요격이 안 될 수가 예.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한반도 전역을 북한이 지금 타격권 내에 넣었다. 뿐만 아니고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예. 지금 무슨 블라디노즈라고 그래가지고 코피 작전을 예. 갖다가 감행한다 그러면서 지금 태평양 일대에 미군들이 지금 뭐 속속 직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의식해서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의지를 갖다가 이번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데에서 저는 사실 좀 섬뜩한 느낌을 받았고 예. 또 한 가지는 저는 측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기온이 영하 10도. 엄청 네. 추워 보이더라고요. 엄청 추워 예. 보였죠. 그 여군들 잠깐 화면이 나왔습니다. 예. 잠깐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보면은 얼굴이 그냥 빨개 가지고 사실은 제가 볼 때 저 행사를 금년 아시다시피 한 1주 전, 2주 전만 하더라도 영하 15도, 20도. 예. 저 북한 지역에 내가 볼 때 거의 아마 더 추울 겁니다. 예. 예, 체감온도 따지면 영하 20도가 넘는 기온 예. 속에서 한 달, 두 달 넘게 저 고생을 한 저 예. 사람들 아마 동상 안 걸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참으로 북한 아니고는 이런 시기에 예. 이런 시기에 그것도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이 바로 오늘인데 예. 그 전날 저렇게 미사일을 열명식을 강행을 예. 했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저 행사에 참석한 이 북한군 장병들이라든지 행사에 동원된 우리 그 일반 인민들이 그 고생하고 이런 것을 따진다면 대단히 측은하다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생각이 좀 비슷하신가요? 지금 이제 열병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상화를 이번에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원래 48년도 2월 8일 날 북한군 창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최영건 같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열병을 하는 또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는데요. 예. 굉장히 추울 때 그 건군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걸 이제 78년도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 유격대식으로 이렇게 이제 항일 유격대 전통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면서 이제 군창군도 3월 25일로 1932년도 이제 안도 유격대 만들어진 것을 네. 이제 기념해서 바꿨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50년 만인가요? 지금 40년 만에 지금 네. 정상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2월 8일로 바꾼 것이 평창 올림픽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보다 중요하게는 북한이 군의 창군을 이제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한두 달 정도의 그런 훈련 과정에서 상당히 그 부분은 좀 저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북한이 새로운 신형 미사일을 보여줬거나 또는 그것을 생중계하면서 외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시위를 하는 것이고 국제사를 향해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 최대한 북한이 좀 톤을 낮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단거리 미사일 말씀을 장관 실장님이 하셨는데 그런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서울이 노출되는 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새로운 미사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노출된 것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새로운 미사일이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이런 선상에서는 북한은 좀 더 이번 평창 올림픽이나 또는 북미 관계 지금 당장의 북미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의 북미 관계까지 고려해서 북한이 어쨌든 그 톤다운을 시키면서 앞으로의 정세를 좀 대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 교수님 계속해서 지금 열병식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뭐 우리 두 분 이 선생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열병식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용적인 열병식이었다 예. 이렇게 아마 평가할 수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평창 올림픽을 감안해 가지고 좀 수위를 조절한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북한식을 볼 때는 이 열병식의 목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내부의 체제 결속이죠. 예. 두 번째는 최신식 무기를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대외적인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장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체제 결속 여기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도 지금은 이제 화성 12, 14, 15 이것은 전부 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서 대미용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이것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시위도 어느 정도 했다.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은 실용주의자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과거의 경험적 사례 예. 또 최근에 지금 이제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 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수위를 조절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병력의 동원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열병의 시간도 가합니다. 예. 최신 무기가 거의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세 가지만 보고 더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에 있어 가지고 예. 신년사에서 밝혔던 다시 말해서 핵무기를 실전 배치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전략화 예. 더 나아가서 질량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평화적인 개최 또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 통일을 통해서 미국과 접촉하겠다. 이러한 나름대로 전략적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더 추가하신 예, 말씀 있으시죠?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예. 그 열병식에서 보도가 된 것이 6시간 이후입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무기도 그렇고 김정은이의 육성 메시지도 그렇고 예.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을 것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 14호, 15호 또 신형 단거리 미사일의 이런 어떤 과시 예.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그 우리가 이렇게 톤 다운이 되었다 또는 그렇게 보기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신 기자 초청에 관한 것도 뭐 북한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나름대로 어떤 뭐 이걸 득실을 다 따졌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역시 지금 제재 국면에 따른 북한 내부 사정이 매우 긴박하다. 열악하고. 안 좋다. 예. 지금 제가 볼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핵과 미사일 정책, 특히 지금 국제사회의 옥죄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북한의 현실이. 그런 상황에서 외신 기자를 초청해가지고 열병식을 갖다가 보여줄래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실상을 또 다른 예. 부끄러운 치부를 갖다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외신 기자도 초청하지 않고 예. 그러나 내부 결속용 저런 그 어떤 열병식은 그럼에도 강행을 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지금 보도에서 뭐 로우키다 어쨌든 좀 우리나 평창을 좀 의식을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오늘 평창올림픽 개막식인데 전날 북한이 열병식을 한 건 좀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사정이 어떻든 간에. 하지만 즐거운 이야기도 해야죠. 예술단원들의 어제 공연이 있었고 정말 많은 뜨거운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운 좋게도 오늘 그 공연에서 직접 객석에 앉아 계셨던 우리 김 교수님을 이 자리에 저희가 모셔서 현지 공연이 어땠는지 라이브로 보셨으니까 좀 이야기해 주시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본 분들은 좀 느끼기 어려운 그런 남북이 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현란한 공연이었다. 그러면서도 그 줄거리 있는 공연이었다. 예.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빔이 계속 쏴지고 예. 굉장히 웅장한 이제 그 관현악단의 연주가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그 우리 흔히 레퍼토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줄거리가 남북이 이 하나 되는 모습을 쭉
언급을 하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쪽에 그 유명한 그런 노래들 예를 예. 들어서 제이에게가 이제 연주가 되고 예.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다음에 이별 예. 패티김의 이별 그다음에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예. 네. 이런 노래들이 불려졌습니다.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대부분 트로트 그렇습니다. 트로트이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왁스 씨의 노래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뭐 교수님 그 노래 잘 잘 모르시죠?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노래들이 이제 불려지고 예. 또 북한의 연주가 또 중간에 들어가고 지휘자가 두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또 클래식한 걸 연주하셨고 예. 또 젊은 지휘자는 굉장히 경쾌한 음악을 지휘를 했고요. 또 지금 중간에 보면은 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핫팬츠를 입고 짧은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여성 5인조 5인조 물론 이제 8명의 가수가 계속 그 복장을 갈아입으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5인조 그 여성들은 그룹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치면 거의 걸그룹 수준의 어. 그런 경쾌한 노래를 부르고 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곡들 뭐 라테츠키 행진곡이랄지 예. 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남북한의 이제 통일을 주제로 한 예. 노래들. 이렇게 이제 연주가 쭉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이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예. 북한의 관현악단이 남녀 그 연주자들이 한 100명 정도가 됐는데 예. 그 연주자들이 복장이 화사한 복사꽃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복사꽃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예, 지금 이제 저 18명의 예. 그 가수들은 이제 저런 복장이었는데 저 뒤에 보시면 그 연주자들의 이 복장을 보시면 예. 저 복장이 지금 화면은 쭉 그렇게 나옵니다만 우리 복숭아 꽃 필 때 그 복사꽃 예, 복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화사한 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어떤 성공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북측에서는 좀 화사한 복장으로 좀 화답하는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보면은 현송월 단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추미애 예. 그, 민주당 대표가 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또 최문순 지사하고 예. 현송월 단장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또 제 얘기를 북한의 그 가수들이 부를 예. 때는 현송월 단장이 손에 깍지를 끼고 제가 바로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 바로 뒤에 앉아. 네, 그래서 깍지를 끼고서 아주 그야말로 거의 그 제2에게 노래에 푹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점에서 보면 남북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가 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그런 연주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30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좀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노래 그런 걸 좀 즐기기도 했는데 일단 교수님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댄스곡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댄스곡은 뭐 한두 곡 정도였고요. 아. 또 우리의 이제 아리랑이나 이런 것들을 예, 편곡을 해가지고 굉장히 경쾌하게. 그리고 이제 그 연주도 보면은 이제 앞에 이제 전자 악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첼로도 이제 전자 첼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도 그렇고 4명이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연주 중간에 나와서 아주 강렬한 비트에 그런 젊은 사람들도 사실 어제 분위기가 좀 점잖은 분위기여서 그렇지 예. 젊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아마 대체로 한 지금 그 90분 내내 아마 서서 아마 박수를 치면서 어깨를 들썩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박수 서서 치기 좀 어려운. 예,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 평창 올림픽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북한의 대표단이 와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예. 정치적인 어떤 색채가 싹 빠진 상태에서 저렇게 뭐 축하 연주를 하고 남북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준 건 참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좀 아쉽고 예.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제가 소위 평창 올림픽 전야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의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응? 이런 정말 몇 년 동안 고생해 왔던 이 주인이 지금 객이 돼 버렸어요. 이제 그것이 아쉽고 또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제 평창 올림픽과 함께 문화 올림픽을 사실은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문화 올림픽 중에서 우리 K-팝과 같은 것은 제가 한 2년 전에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그 시베리아 구석구석을 가봤는데
그 시베리아 구석구석에까지 우리 케이팝이 그렇게까지 그 전파가 되고 열광적인 인기를 갖는 것을 제가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런 케이팝과 함께 우리 문화가 사실은 이 매스컴을 타가지고 세계의 젊은이들의 감동을 시키고 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 예술단이라든지 이게 와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묻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아쉽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내일 모레까지 공연이 된다고 하니 이 이후에는 우리의 케이팝과 우리 한국의 정말 고유 문화라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좀 활기차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매스컴과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올림픽으로 더 격상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문화 좋지요, 한류 좋은데 이제 어제 지금 이제 북한 선수들 개춘식 보면은 북한 응원단에서 하고 그 옆에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은 비보이 했잖아요. 근데 비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관중들 벨라 그렇게 좀 무관심 비상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북한이 이어와가지고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이 케이팝이라든지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생각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 이제 김영 교수께서 아주 좀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이제 이런 직접 현장에서 간 걸 보고 제가 본 느낌, 또 제가 직접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음악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 3가지 하면 보통 우리 음악 가면은 이중주 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하모니. 마지막 샵은 앙상블 이라잖아요. 이것을 이제 남북 관계가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남북한은 뭡니까? 대립과 갈등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화해, 협력의 토대 말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 이것이 좀 뭐랄까 하모니, 화 이거 좀 그래 발전되기를 보고 지금 이제 우리 실장께서 잘 말씀했는데 11일 날이지요. 지금 서울에서 또 공연하잖아요. 여기에서 이러한 이중주 하모니가 앙상블로 좀 더 성화 발전됐으면 이것이 결국 뭡니까? K-팝도 북한에서 하고 또 북한의 여러 노래가 지금 이제 예술단뿐만 아니고 공예단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좀 하면 자연스럽게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틀 만에 좀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깜짝 무대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세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